구독, 좋아요는 요렇게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바스티아의 마지막 동영상으로 네 번째 논문, 정의와 박애를 소개하겠습니다. 바스티아에 의하면 우리는 법적인 강제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베풀어지는 박애만을 인정한다. 자발적이지 않은 박애는 있을 수 없다. 시민들이 아니라 국가가 박애주의의 실천자가 된다면 모든 사람이 국가에게 손을 벌리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선, 기부 같은 박애는 당연히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만일 강제적 박애를 강요한다면 자발적 박애는 사라질 것입니다. 국가는 기업에게 기부하도록 박애를 강요하고 국가가 그 돈으로 박애란 이름으로 어떤 사람을 도와준다고 가정합니다. 박애의 공짜 단맛을 맛본 사람은 누구에게 고마워할까요? 돈을 기부한 기업에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고마움을 표하고 계속 손을 벌리게 됩니다. 국가를 어버이처럼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바스티아에 의하면 강요된 박애주의의 폐해가 가장 큰 경우는 노동 분야이다. 박애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강요된 박애주의를 법전 속에 넣어놓고서는 그것도 모자라 형벌 조항까지 넣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박애의 정신을 실천하겠다고, 빈부의 격차를 줄이겠다고 최저임금을 기업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인상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까지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저소득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고 영세업자부터 점점 망하게 되겠지요. 바스티아에 의하면 정의가 무엇이며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것은 고정되어 있고 변치 않는 어떤 점이다. 만약에 법이 정의의 원칙을 따른다면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법이란 정의의 원칙에 의해 천부인권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예측 가능한 미래를 상정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오만한 입법자가 엉터리 정해 고무줄 정의를 내세우며 자기 편에 유리한 법을 만들고 수시로 아전인수격으로 법을 고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논문, 국가를 소개하겠습니다. 바스티아에 의하면 국가라는 것은 만인이 만인을 등쳐먹고 사는 거대한 허구이다. 국가가 누군가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반드시 사회 전체에 그것보다 더 큰 손해를 끼치게 마련이다. 라고 합니다. 국가가 누군가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약탈하여 누군가에게 그 재산을 나누어 준다면 이것은 국민을 등쳐먹는 일이고 국가 전체에 큰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가 되려면 천부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스티아에 의하면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발표된 몽따냐르의 마지막 선언문. 국가는 국민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야 하며 동시에 되도록 세금 부담을 가볍게 해야 한다. 몽따냐르 정부하에서는 친절한 한쪽 손이 많은 시혜를 베푸느라고 몹시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주머니로부터 세금을 거두느라고 거친 다른 쪽의 손도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기만당하지 말라. 선동가들은 당신들에게 거친 손을 숨긴 채 늘 친절한 다른 쪽 손만을 보여준다. 라고 합니다. 몽타냐르는 프랑스 혁명 당시 국민공회에서 가장 급진적인 자코뱅파 의원들을 일컫는 말로 산악당이라는 뜻이며 의회 내에서 가장 높은 좌석에 앉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로베스피에르가 있고 혁명의 급진화를 주도하며 공포정치를 이끌었습니다. 이들은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적게 하고 국민에게 많은 것을 베풀겠다고 엉터리 주장을 합니다. 시행될 수 없는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연금을 적게 내고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하는 속임수이지요. 바스티아의 마지막 문장에 의하면 우리의 생각을 말할 것 같으면 국가란 공통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조직된 경찰력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오. 억압과 상호약탈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 각자에게 노력의 결과를 지켜주고 정의와 안녕을 보장해주는 경찰력 말이오. 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바스티아의 법 동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렇게였습니다.